오후 부산의 하늘이 갑자기 붉게 물들었다. 하루가 끝나면 햇빛이 길을 따라 늘어선 어둡고 그늘진 나무들에 떨어집니다. 교차로에는 여전히 사람과 자동차가 붐비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소음, 칼소리, 빵이 울리는 소리는 분주한 도시의 분주한 삶을 상기시켜 줍니다. 40대 남성 석진 씨는 반짝이는 넥서스에 앉아 방음유리를 통해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약간 잠겨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운전자에게 가속을 재촉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고 피로를 풀려는 듯 관자놀이가 두꺼워지며 숨을 거칠게 쉬기만 했다. 서양 소년 출신의 석진은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부산으로 이주했다. 수십 년간의 어려움을 겪은 후 그는 남부의 위대한 부동산 재벌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도시 전역에 일련의 고급 아파트 건물, 상업 및 엔터테인먼트 센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는 리조트 관광 부문에도 투자했습니다. 그의 자산은 미국 달러로 계산될 수 있으며 그는 그것을 여러 세대에 걸쳐 물려받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마른 시골 청년이 이제 억만장자가 되어 대한민국 최고의 사업가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신문에서는 석진에게 부동산왕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단 세 단어지만 그의 위대하고 야심찬 경력을 요약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외모 뒤에는 상처투성인 마음이 있는 석진. 그는 한때 예린이라는 여자와 동화 같은 결혼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학창시절 처음 만나 웃을 때까지, 울 때까지 힘든 나날을 보냈다. 때로는 논문 인쇄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아침 식사를 거르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자전거를 타고 면접을 보러 가기도 합니다. 예린은 반짝이는 눈망울과 환한 미소를 지닌 온화한 소녀다. 그녀는 석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항상 그를 격려하며, 그러면 그녀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잊지 않는 한. 하지만 석진이 1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내며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날은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잊을 정도로 일에 열중한 시기이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서로를 잊지 말자는 약속을 잊어버렸다. 그가 없는 가족 식사, 남편과 아내의 데이트는 점차 사라졌다. 예린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따뜻함, 몇 분의 나눔입니다. 갑자기 그것은 야심찬 남자들에게 사치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혼했습니다. 모든 일이 아주 조용히 일어났고 예린은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거의 빈손으로 떠나는 것을 수락했습니다. 석진은 그녀가 아직 도시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를 찾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의 일부는 돈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었고 일부는 그녀의 비난하는 눈을 마주할까봐 두려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서 그는 어쩌면 예린이가 더 행복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고 스스로에게 제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끔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부동산 제국을 건설하는 데 전념한 그는 이제 정상에 앉았을 때 문득 자신이 파트너와 직원들의 얼굴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더 이상 익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날 저녁, 넥서스는 석진이 살고 있는 고급 교회 빌라 지역으로 이어지는 익숙한 거리로 굴러들어섰다. 노란색 가로등이 덩굴로 덮인 울타리 벽을 덮고 있습니다. 석진은 의자에 머리를 기대고 여전히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그의 시야에 무언가가 번쩍이고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의 정문 바로 앞보도에서 빛바랜 코트를 입고 마스크를 쓴 여성이 손에 복권을 들고 손님을 초대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얼굴을 살짝 기울였고 빛이 눈에 반사되어 약간의 피로와 슬픔을 드러냈습니다. 석진은 갑자기 빨려 들어갔다. 왠지 묘한 기분이 들어서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는 운전자에게 차를 빨리 멈추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때 복권 판매원이 고급 승용차에 접근했는데 아마도 잠재 고객인 줄 짐작했을 것이다. 석진은 가볍게 손을 흔들고 안경을 내리자 낡은 마스크 너머로 그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거리가 몇 손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녀는 머뭇거리며 오늘 밤 복권 좀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갑자기 되살아나는 기억의 연속 같았습니다. 석진은 깜짝 놀라 의자 가까이로 물러섰다. 너는? 소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의 눈은 놀라서 번쩍였다가 이내 부끄러워지는 듯했다. 그녀는 재빨리 돌아서며 중얼거렸다. 미안해요. 사람을 잘못 봤네요. 빠르게 걷기 위해 노력하는 그녀에게 석진은 빠르게 손을 뻗어 예린. 정말 너야, 예린? 어두운 밤 공기에 예린이라는 두 단어가 깊은 음표처럼 울려 퍼졌다. 내 이름을 듣고 복권 판매원이 멈춰섰다. 어깨가 떨리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마스크를 내리자 창백하고 야윈 얼굴이 드러났다. 석진과 수많은 추억을 함께한 사람은 한때 석진의 아내였던 예린이었다. 이제 그녀는 슬픔이 가득 담긴 슬픈 표정으로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뒤에 있는 호화로운 집, 자동차 또는 빌라와 완전히 대조됩니다. 석진은 어안이 벙벙했고 심장이 천바늘처럼 질식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성공한 사업가의 이미지를 잊어버리고 재빨리 차에서 내려 예린 앞에 서서 뭐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말을 더듬었다. 복권을 판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린은 입술을 깨물며 부끄러움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가 떨렸다. 묻지 마세요. 모든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난 복권 몇 장 팔고 집에 가야 해요. 제발 보지 마세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돌아서서 떠났다. 사람들은 도망치듯 걸어갔다. 나는 당황하여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따라 달려갔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 당신이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뼈가 격렬하게 그의 손을 밀어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고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가자. 우리는 더 이상 관계가 없습니다. 내 삶을 동정의 대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한 그녀는 저 멀리 있는 작은 골목을 향해 달려갔다. 그녀의 실루엣이 희미한 빛과 섞여 석진은 충격과 고통이 뒤섞인 채 동상처럼 서 있었다. 그날 밤 석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르고 비참해 보이는 그의 모습,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복권을 파는 모습이 그의 마음을 계속 괴롭혔다. 일련의 고통스러운 질문, 그녀는 왜 그렇게 많이 거절했는가? 도와줄 가족이 없나요?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나요? 이혼 후 그녀는 왜 완전히 사라진 걸까? 그의 양심은 자책으로 인해 아팠다. 나는 과거의 그녀를 너무 잔인하게 버려서 그녀를 어둠 속 막다른 골목에 떨어지게 내버려 두었나요? 벽등 아래 빌라 전체가 조용해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석진은 애썼다. 방은 넓었지만 추웠고 웃음도 없고 익숙한 인물도 없었다. 예린은 집 안 곳곳에 싱싱한 꽃을 꽂아두었고
집에 오기를 기다리며 서양식 신국을 끓여 먹곤 했다. 그리고 수천억 동을 가진 그는 이제 그 여자가 로또를 파는 모습에 낯선 사람처럼 피하며 무력감을 느낀다. 다음 날, 석진은 회사 일을 잠시 접어두고 낡은 차를 몰고 청바지와 심플한 티셔츠 차림으로 예린을 만났던 그 장소로 돌아왔다. 그는 오후부터 가로등이 켜질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그의 예상대로 6시쯤 예린은 다시 나타나 로또를 들고 길모퉁이에 조용히 서서 손님을 찾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을 보며 석진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창문을 내리고 복권 사러 가는 흉내를 냈습니다. 하지만 예린은 그를 잠깐 알아본 뒤 곧바로 얼굴을 돌린 뒤 재빨리 군중 속으로 숨었다. 석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차에서 내려 조깅을 하며 추격에 나섰다. 마침내 골목 초입에 이르렀을 때 그는 그녀를 붙잡았다. 예린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냐? 놔줘, 라고 화를 냈다. 석진은 손을 들고 사과하며 목소리를 낮추어 진심을 전했다.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날 미워하면 강요는 안 하겠지만 적어도 이유는 이해해야 해요. 예린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피곤해서 벽에 손을 얹고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셨으면 합니다. 저리 가십시오. 하지만 이번에는 석진이 무정한 껍질에서 깨어난 듯했다. 그는 그녀를 근처 술집으로 끌고 가서 그의 귀에 기대며 말했다. 5분만요. 알았죠? 무엇이든 말하거나 혼내셔도 됩니다. 예린은 그의 눈빛에 담긴 간절함을 보고 마침내 길가에 있는 플라스틱 테이블에 앉았다. 가게 주인은 그들에게 얼음으로 만든 스크럽 2잔을 건네주더니 호기심 어린 눈길로 쳐다보았습니다. 석진은 조용히 예린을 바라보았다. 예린은 예전보다 날씬해졌고 얼굴은 수척해졌고 눈밑은 깊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부드럽고 상큼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날카로운 기억은 그를 거의 울게 만들었다. 예린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울렸다. 잘 들어보세요. 도움도 안 받고 동정도 받고 싶지 않아요. 이혼하고 몇 가지 했는데 사고가 나고 재산도 다 잃었고 부끄러워 감히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아직 괜찮습니다. 우리 선택이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저를 혼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석진이가 아파요.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당신이 틀렸어요. 예린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유지하려는 삶에서 저를 끌어내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빚을 지고 싶지도 않고 당신에게 짐으로 여겨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말은 석진의 마음을 찌르는 칼 같았다. 그는 그녀의 상처가 너무 크고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몇 마디 사과만 하고 그녀가 일어서서 복권을 받고 떠나는 모습을 나는 지켜보았다. 그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녀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는 어떻게 그녀가 거리를 돌아다니며 복권을 하나씩 팔게 하면서 별장에 한가롭게 머물 수 있을까? 몇 주 후, 석진은 예린을 멀리서 몰래 따라갔다. 그는 그녀가 강 옆 허름한 방에 머물면서 가난한 노동자들과 줄을 서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복권 판매소로 달려가 물건을 받고 저녁에는 복권 판매소를 따라 판매하여 소액의 이익을 얻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그녀는 현관에 차를 세우고 웅크리고 앉아 젖은 복권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골목 한 구석에 서 있던 석진은 가슴이 뭉클했다. 왜 그럴까요? 이때 그는 가끔 쉬움을 알고 지내던 오랜 친구인 현우 씨에게 과감하게 접근할 방법을 찾아 상황을 물어보기도 했다. 수왕 씨는 어떤 도움도 받아들이기를 단호히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위장병이 있는 것 같지만 의사를 만날 돈이 없습니다. 그녀는 또한 이웃들과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고 조용히 자신을 돌보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석진은 더욱 안타까움을 느꼈다. 어느 날 그는 수왕의 방문 앞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메모와 함께 돈 봉투를 보내달라고 누군가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메모와 함께 봉투를 그대로 돌려받았습니다. 줄은 짧지만 강한 의지가 돋보입니다. 같은 시각, 석진이 속한 회사에는 위기의 조짐이 보였다. 아파트 사업이 비판받고 투자자들이 압력을 가하고 심지어 대주주까지 자금을 빼내겠다고 위협한다. 예전에도 여러 번 석진이가 힘을 쏟으면 해낼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제는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수왕과 돈에 대해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비극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신이 산만해지고 살도 빠져서 직원들을 걱정하게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은 석진 씨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는 설명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단지 문제를 빨리 해결하여 수왕을 도울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와 같이 수왕은 복권 판매를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뒤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오는 세미카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 한적한 골목을 지나가던 중 갑자기 강도 2명이 그녀의 가방을 빼앗아 갔다. 그녀는 몸부림치며 큰 소리로 소리쳤다. 공격적인 남자가 그녀를 땅바닥에 밀고 무릎을 꿇고 근처 벽에 머리를 거의 부딪힐 뻔했습니다. 그 순간 석진이 멀리서 달려와 한 남자의 멱살을 잡았다. 다른 남자는 칼을 휘두르며 가방 손잡이를 자르고 도망갔습니다. 그 싸움으로 석진은 팔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여전히 다른 강도를 꼭 끌어안을 힘이 있었다. 강도는 몸부림치다가 마침내 칼을 떨어뜨리고 공범들을 쫓아 달렸습니다. 그들이 사라지는 것을 본 석진은 곧바로 시용에게 돌아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괜찮아? 병원에 데려다 줄게 라고 석진은 말했다. 뼈가 어지럽고 무릎에서 피가 나고 바지가 찢어졌습니다. 그녀는 몸을 떨었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석진을 보았다. 그녀는 사고를 피할 수 있어서 기쁘면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평소처럼 강인한 행동을 하지 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진은 괜찮아, 나 여기 있어. 병원에 데려다 줄게라고 위로했다. 그녀는 그의 셔츠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가 평정을 되찾고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집에 가세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석진은 의연하게 그녀를 안고 곧바로 근처 개인 병원으로 향했다. 의사는 붕대를 감고 안심시켰다.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연조직 손상일 뿐이지만 움직임을 제한하고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본즈는 조용했고 그의 눈은 슬퍼 보였다.
그녀는 복권을 파는 것 외에는 다른 생계수단이 없다. 쉬면 뭐 먹을까? 석진은 그 심정을 이해한다. 병원에서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걱정하게 놔두세요. 저항하지 마세요. 계속 이렇게 다리를 팔면 건강에 해로울 것입니다. 내 빌라에 오기 싫으면 최소한 좋은 방이라도 빌려주세요. 병원비와 생활비는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뼈는 돌아섰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다. 그녀에게는 논쟁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을 느꼈고 강도라도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연약하다고 느꼈습니다. 문득 석진과 함께했던 평화로운 시절이 떠올랐다. 비록 그가 바쁘더라도 적어도 그에게는 집과 지원이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너무 외로워서 사소한 강도라도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한숨을 쉬었다. 그것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나는 논쟁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석진은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녀의 어깨를 살며시 끌어안았다. 당신을 우리 집으로 강제로 돌아오도록 강요하지 않고 안전하고 개인적인 장소를 찾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에 석진은 재빨리 지인에게 연락해 깨끗하고 보안이 잘된 하숙집의 개인실을 빌렸다. 그는 처음 며칠 동안 수황을 돌보고 요리하고 청소할 임시 가정부를 배치했습니다. 보는 여전히 먼 태도를 유지한 채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가끔 석진이 그녀를 찾아와 회피적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기도 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에게 의존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석진은 그를 전혀 비난하지 않고 친절하게 물었다. 기분 좀 나아졌나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사달라고 부탁할게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은 수천 가지 일로 바쁘니 나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석진은 씁쓸하게 웃었다. 건강보다 중요한 직업이 있나요? 진심 어린 말에 쉬엄은 가끔 울고 싶어진다. 그녀는 그가 걱정할 수 있도록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때 언론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억만장자 석진이 의문의 여인을 추적하기 위해 큰 프로젝트를 잠시 미뤄두었습니다. 부동산 재벌은 연애 문제로 며칠 동안 자리를 비웠다. 어떤 사람들은 그 소녀가 여주인이거나 금광인 척하기까지 했습니다. 석진은 굳이 설명하지 않았지만 회사 주주들은 난리가 났다. 그들은 자신의 평판, 주가 등에 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워합니다. 석진의 절친한 친구들도 석진처럼 실용적인 사람이 왜 낯선 여자를 위해 일을 소홀히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놀랐다. 그 사이 수왕은 답답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아래 거실에 있는 석진을 보았다. 가끔 그가 전화를 받는 것을 들으면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다. 그녀는 그가 회사의 여러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옛날을 떠올렸다. 가난한 소녀는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하며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세요. 내일은 덜 비참해질 것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자가 되자 그들은 헤어졌다. 이제 그는 그녀가 알고 있는 가장 부유한 남자로 돌아왔고, 그녀는 빈손으로 혼자입니다. 그녀는 갈등을 겪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자신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고 합당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반면에 그 사람이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빚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 궁금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수왕의 상처는 점차 치유되었습니다. 석진은 다시 로또를 팔려고 서두르지 말라고 충고했지만 그녀는 영원히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내 인생은 스스로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진은 인내심을 갖고 아니면 다른 직장으로 옮겨야 하나? 나 카페 몇 군데 있으니 매니저 해봐 라고 제안했다. 예리는 부드럽게 웃으며 내가 아직 자신감이 있는 것 같나요? 나는 이런 상황에 익숙해졌다. 그런 다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스태프들이 당신이 나한테 의지한다고 생각해서 반대할 거예요. 석진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사장인데 누가 감히 반대하겠습니까? 험담이 두려운 분들은 제가 은밀하게 정리해드릴 수 있어요. 예리는 이야기를 더 길게 하고 싶지 않아 돌아섰다. 석진은 한숨을 쉬며 자신의 결정을 존중해야 했다. 비록 그가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를 돕고 싶다면 그녀의 자존감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석진은 예린에게 영양죽을 먹자고 초대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영양분이 필요하다며 계속 구걸해야 했다. 마침내 그들은 노란 불빛 속에서 길가에 있는 아늑한 죽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예린은 죽 한 숟가락을 먹으며 문득 옛날 생각이 나고 야근을 마치고 석진과 함께 늦은 밤까지 죽을 자주 먹곤 했다. 그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날 우리는 서로를 지키지 못했습니까? 예린이 물었다. 석진은 숟가락을 놓았고 눈시울도 붉어졌다. 당신은 바보입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나는 당신에게 돈더미가 아니라 내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정말 후회한다. 예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손을 꼭 잡았다. 이미 늦었어요. 이제 남은 게 없는데 또 마음이 아플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석진은 서운한 듯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그냥 만회할 기회를 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순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폭풍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예린은 TV를 켜서 방송국에서 석진의 회사인 석진팀그룹이 대형 프로젝트에서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을 보았다. 많은 고객들이 진행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고 집단 소송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억만장자 석진이 수조 달러의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예린은 깜짝 놀라 석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한밤중에 그는 피곤한 얼굴로 충혈된 눈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서 문을 열었지만 그는 단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을 뿐입니다. 약간의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가 하는 말 한마디가 슬픔의 하늘을 담은 듯 무거웠다. 그 후 며칠 동안 석진은 예린의 방에 거의 발을 들이지 않았다. 그는 회의, 소송 처리, 투자자 관계 개선, 고객과의 협상으로 바빴습니다. 언론은 그를 바짝 따라다니며 그의 사생활과 그가 품고 있던 신비한 여인에 대해 물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위기를 초래한 것이 바로 그 소녀였다고 말합니다. 예린은 조작된 뉴스 기사를 읽고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 석진에게 난 여기서 나갈 테니 넌 일에 집중해라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리고는 조용히 짐을 싸고 버스를 타고 인근 지방으로 가서 집을 구하고 익명을 유지하며 복권 판매의 길을 이어갔다. 석진은 돌아와서 너무 화가 나서 예리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SIM 카드를 바꾸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곧바로 사람들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고 형사를 고용했지만 예린의 행방은 묘연했다. 언론에서는 석진이 의문의 여자친구에게 속았다고 보도할 기회가 있었고 회사 이사회는 그를 압박했다. 아직도 자기 일만 고집하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석진은 회사를 살릴 것인지 아니면 전철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한다. 결국 그는 위기를 극복하고 예린을 찾겠다고 결심했다. 회사를 잃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예린을 다시 잃는 것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바람과 파도는 물질을 키워낸다. 그런 가운데 민지라는 인물이 등장했다. 그녀는 부자이고 이전에는 석진의 금융 파트너였습니다. 민지는 한때 석진에게 장난을 쳤지만 거절했다. 이제 석진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녀는 내가 큰 투자를 해줄 수 있으니 그 대가로 당신은 나와 결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석진은 깜짝 놀랐다. 일부러 돈으로 자신을 압박하려는 민지의 모습에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나는 돈 때문에 결혼한 적이 없다. 고마워요.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어요. 민지는 회사를 살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웃었다. 그 여자가 이미 그를 떠났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붙잡으려고 합니까? 석진은 주먹을 불끈 쥐며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안 된다고 했어요. 다시 오세요. 민지는 화가 나서 떠났다. 거절 이후 해당 프로젝트에 투입하려던 막대한 자금도 인출됐다. 석진 컴퍼니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 친구들이 모여 그냥 민지랑 결혼하고 나중에 이혼해라. 아니면 회사를 살리는 한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석진은 고개를 저었다. 절대 그런 짓은 안 할 거예요. 파산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왕이 여자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은 처음 봤다. 한편 예린은 서부의 가난한 모텔에 숨어 복권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녀는 석진을 괴롭히는 게 두려웠고 채굴을 한다는 소문이 돌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매일 밤 목동은 TV를 통해 그를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회사가 공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울면서 자책했습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마음이 나뉘었을 텐데. 그 후 그녀는 들킬까봐, 그를 더 비참하게 만들까봐 감히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어릴 때 찍은 사진을 보며 얼굴을 가리고 흐느껴 울었다. 그 사람을 너무 사랑했는데 지금 그 사람이 재난에 빠졌으니 나는 도망치는 중이에요. 내가 너무 비겁한 걸까? 어느 날 예리는 강둑에서 복권을 팔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팠다. 그녀는 쓰러졌다. 다행히 누군가 발견해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응급맹장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미 약해진 건강은 이제 더욱 지쳐가고 있습니다. 위험에 직면했을 때 삶과 죽음의 순간에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여전히 석진 씨라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수술대에 막 올라가려는 순간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눈을 뜨자 석진이 몹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헐떡거렸다. 당신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맙소사, 나는 여기저기서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목이 막힌 예린, 어떻게 올 줄 알았어?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친구가 그녀에게 그 소식을 전한 후 즉시 몇 시간 동안 운전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를 좋은 팀이 있는 더 큰 병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고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그녀와 함께 수술 서류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예린은 추가 모니터링을 위해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석진은 간호사를 고용해 당직을 맡게 했고 직접 대기 의자에서 먹고 자며 예린을 정성껏 보살폈다. 그녀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그가 회사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녀를 돌보기 위해 모든 것을 제쳐두고자 합니다. 그것은 결혼한 이전에는 거의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위험에 처했을 때에만 진실을 않는 중년의 말을 떠올렸다. 이제 석진은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배웠나요? 며칠 뒤 예린의 건강이 안정되자 석진은 예린을 다시 부산으로 데려갔다. 이번에 그녀는 항의하지 않았고 여론을 피해 그가 마련한 아파트에 일시적으로 머물기로 동의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다시 문제를 일으킬까봐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석진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못하게 하겠다. 회사가 무너져도 나에겐 아직 재건할 힘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를 듣고 그녀는 사랑하면서도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만지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지 마세요. 나는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석진은 눈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나에게 전부입니다. 이제 그는 회사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자본 흐름 부족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포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석진팀그룹이 파산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일부 반대자들은 아마도 석진 씨는 옛 사랑을 쫓느라 바빠서 그의 경력을 망치고 있는 것 같고 비꼬기도 했다. 석진은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그는 부장에게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머무르는 사람은 누구나 함께 일어서고 철수하려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일부 직원은 여전히 남아서 새로운 투자 자금을 찾고 프로젝트를 유지하기 위해 더 큰 주식을 받았습니다. 일부 고객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기도 합니다. 폭풍 속에서 석진은 다시 진정한 친구를 찾았다. 작은 아파트에서 예린은 점차 회복됐다. 가끔 줌을 통해 석진이 일하는 모습을 보거나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 석진이 더 이상 거만하지 않고 차분하고 제안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변한 것을 본다. 그가 직접 요리한 식사, 죽, 영양가 있는 음식을 사서 그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밤에 그는 침대 옆에 앉아 그녀에게 오늘 회사 상황이 어떤지, 주가가 어떻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진정하라고 귀를 기울이고 조언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는 동기를 찾은 듯 미소를 지으며 다정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가끔 옛 추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예린은 그날 내가 지금처럼 나눌 줄 알았더라면 우리는 서로 잃지 않았을 텐데 라며 씁쓸하게 웃었다. 석진은 네,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제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씁쓸하게 말했다. 점차 희망을 되찾는 동안 또 다른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한때 석진을 청탁했던 동업자 민지와 취재진은
석진 씨와 전처의 오랜 관계에 대한 비밀은 제가 갖고 있다. 사실 그들이 부동산을 인수할 계획이었다는 증거가 있다. 고 소식을 전했다. 소문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입니다. 타블로이드지들은 예린과의 인터뷰를 요구하며 몰려들었다. 사람들은 예린이 석진을 가두어 동정심을 얻고 회사를 인수하려고 복권 파는 척을 하는 걸까? 라고 궁금해한다. 일련의 악의적인 단어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린은 너무 무서웠고, 극도로 혼란스러웠고, 또 도망가고 싶었다. 석진은 그녀의 달리기를 더 이상 말려야 했다. 내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다. 그들은 근거 없는 추측을 할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너는 내 전 부인이다. 우리는 헤어졌고,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어. 아무 문제가 없다. 결국, 석진은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전처인 예린 씨입니다. 한때 의견 차이로 헤어졌다가 지금은 재회했습니다. 그 사람의 바람피움이나 제가 사업을 이용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예린 씨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책임을 집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든 고소할 것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녀의 강력한 발언과 언론으로부터 예린을 보호하려는 의지는 많은 욕설을 하는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투가 복권을 파는 전처를 만난다는 영화처럼 낯설지만 인간미 넘치는 이야기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다. 기자회견 이후 여론의 폭풍은 잠잠해졌다. 소문만 남았네요. 석진의 프로젝트도 국내 투자펀드의 지원을 받아 점차 부활했다. 그와 예린은 안도감을 느끼며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날 밤, 두 사람이 단둘이 있을 때 그는 진지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예린아, 너 고생 많이 했다는 걸 나도 안다. 나도 너무 미안해. 이제 나한테 정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내가 제일 부자가 되겠다는 약속은 아니지만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껴안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순간이 화려한 프로포즈보다 100배는 소중하다. 이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실수를 바로잡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들은 두 번째 결혼식을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남편과 아내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린은 소란이 두렵고 여론이 두렵다. 때를 기다리며 조용히 수련하자고 말했기 때문이다. 석진은 그녀의 뜻을 존중한다. 매일 아침 그는 시장에 들러 야채와 고기를 사서 그녀와 함께 요리를 한 뒤 직장에 나간다. 예린은 더 이상 복권을 팔지 않고 지인의 소개로 집에서 바느질과 손수 만든 옷 재봉 일을 하게 됐다. 작지만 안정적인 수입.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존감을 유지하고 의존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낡은 재봉틀 옆에 앉아 예전처럼 좋은 아내처럼 열심히 일하는 그녀를 보며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마음은 따뜻하다. 몇 달간의 인내 끝에 석진 회사는 점차 회복해 나갔습니다. 프로젝트가 다시 시작되었고 일부 주주가 돌아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그는 결혼식 날 예린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을 보며 균형을 잡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그는 업무 일정을 합리적으로 나눠 예린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끔 두 사람은 산책도 하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늦게까지 영화도 본다. 과거의 달콤함이 수많은 손실을 보상해줍니다. 예린도 아파트 현관에 있는 화분을 돌보며
더욱 웃기 시작했다. 작지만 굉장히 따뜻합니다. 뜻밖에도 시골에서 석진네의 가족이 찾아왔다. 이전에는 아들이 이혼했다는 사실만 알고 있던 그의 부모가 이제는 맏며느리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예린이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예린이 아직 있냐? 엄마, 아빠가 오랫동안 못 봤다며 기뻐했다. 예린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두 사람에게 인사했다. 아무 말도 없이 떠나서 미안해요. 엄마 아빠, 화내지 마세요. 석진은 감동적으로 일어서도록 도와줬다. 아, 우리 얘야. 우리가 석진이한테 화났으니까 너도. 고생 많았는데 이렇게 오게 돼서 좋네요. 두 분 모두 잘 치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들아, 아내에게 잘 대해주고 예전처럼 실망시키지 않도록 조심해라. 석진은 감격해 눈을 감고 부모님을 껴안았다. 그들은 수년간의 별거 이후 처음으로 아늑한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며느리의 변화에 온 가족이 놀랐다. 떠났다가 이제는 어렵지만 안정적인 상황에서 돌아왔습니다. 부자도 단순해지고 우정을 더욱 소중히 여깁니다. 근처 이웃들은 큰 웃음소리를 들었고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석진 회사는 큰 전환점을 맞았다. 외국 기업이 자본을 투자하고 전략적 협력을 제안하고 싶어 합니다. 이번 거래로 석진팀그룹은 더욱 발전할 수 있으며 심지어 석진은 부동산 업계 1위 자리에 오를 수도 있다. 이 사회는 기뻐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축하했고 모두는 석진이 이제 모든 것을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를 성대한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석진은 다들 고맙지만 가벼운 파티를 하고 싶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친척들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는 고향에 있는 예린의 부모님과 몇몇 절친한 친구들을 초대하여 5성급 호텔의 호화로운 강당에서 열린 조인식에 참석했습니다. 석진은 밝은 슈트를 입고 환하게 웃으며 늠름한 모습을 보였다. 예린은 가만히 서서 지켜봤다. 사인회가 끝나자 MC는 석진을 초대해 발언을 하게 됐다. 그는 연단에 올라 군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 빛이 비쳐 성숙해 보이고 따뜻해 보였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과거에는 돈을 많이 벌고 시장을 제패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돈이 행복과 인간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동반자가 없으면 모든 정점은 외로움일 뿐입니다. 한번 상처를 주더라도 다시 찾아주신 특별한 분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방향을 잃었을 것이고 때로는 모든 것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빈손으로 넘어져도 기꺼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홀 전체가 큰 박수를 보냈다. 그의 말을 듣는 예린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가슴이 크게 떨렸다. 마침내 그가 감히 세상 앞에서 그녀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석진의 부모님은 환하게 웃으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들이 정말 컸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존경했지만 예린은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그 남자가 올바른 방법으로 돌아왔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한때 그녀가 사랑했던 남편이자 파트너였습니다.
파티가 끝나자 방 구석에서 석진은 조끼를 벗고 옷자락을 느슨하게 한 뒤 예린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오늘도 수고했어. 집에 가자. 예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다. 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인터뷰를 원하는 기자 몇 명을 만났습니다. 석진은 그저 웃으며 거절했다. 시끄럽게 떠들 필요 없이 아내의 손을 잡고 밝은 부산의 밤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거리 밖은 신호등이 붐비고 상점들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시간이 아주 드물게 평화로운 순간에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예린은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재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삶에 말없이 감사했다. 몇 달 후, 석진은 고급 아파트를 직접 리모델링했지만 아늑하고 까다롭지 않은 고급스러운 스타일로 꾸몄습니다. 그는 그곳이 그와 예린이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집이 되기를 원한다. 또한 예린이 석진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은 식료품점도 열 계획이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그는 한번 해보세요.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 자유로움과 즐거움이 더 커집니다.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의 눈을 보면서 그녀는 그가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에게 자신의 계획대로 살도록 강요할 줄만 알았던 그는 이제 아내의 소원을 들어준다. 정말 기적적인 변화입니다. 식료품점 개점일에는 석진이의 부모님이 참석했다. 주변 친구들도 와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객이 구매하고 지원하기 위해 왔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의외로 복권을 팔던 예린 씨가 지금은 작은 식료품점 주인이 됐어요. 예린은 부드럽게 웃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지지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 말을 들은 석진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사람들은 행복이 때로는 단순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버리지 않는 한, 나는 그 진실을 지적합니다. 그날 밤, 예린은 석진과 함께 따뜻한 차 2잔을 마시고 발코니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소문이나 사건에 휩싸이지 않고 함께 진정한 침묵을 나눈 것은 오랜만이다. 예린은 그의 어깨에 안겨 조용히 속삭였다. 아직도 꿈만 같아요. 이번 생에 다시는 그럴 기회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석진은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추며 인생은 틀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한 고칠 수 있는 기회는 아직이다. 고 부드럽게 답했다. 그녀는 살짝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은 행복한 눈물이었다. 어느 아름다운 아침, 석진의 부모님과 절친한 친구 몇 명, 그리고 충실한 직원 몇 명이 갑자기 그들의 아파트로 초대되었습니다. 그들은 석진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놀랐다. 안으로 들어가니 석진이 장미꽃을 손에 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그 옆에는 심플한 화이트 드레스를 입은 예린도 보였다. 그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다소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이혼했다. 이제는 부모님과 친지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소소하고 아늑하게 재혼식을 치르고 싶다. 모두가 손뼉을 치며 축복했습니다. 예린은 당황하며 얼굴을 붉혔다. 석진은 무릎을 꿇고 심플한 금반지를 반겼다. 그는 따뜻한 목소리로 늦었다는 걸 알지만 공식적으로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예린은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행복한 미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석진이의 부모님은 기뻐했고 친구들도 환호했습니다. 방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한 중년은
사람은 서로 멀리 갈 수 있지만 운명이 있는 한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언급했다. 사랑이 있는 한 예식 후에도 따뜻한 하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모여서 식사를 하고 모두가 일상 속에서 동화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억만장자는 복권을 파는 전철을 다시 만나 결혼했다. 석진의 부모는 그렇다. 부자 신부는 필요 없다. 나를 사랑하고 지켜줄 줄 아는 며느리가 필요할 뿐이에요. 폭풍우를 지나 꾸준한 발전의 시기에 돌진한 석진의 회사에 모두들 축하 인사도 전했다. 석진은 테이블 밑으로 예린의 손을 잡고 웃었다. 내가 성취한 것 중 지금 이 순간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삶은 행복한 기반 위에서 평화롭게 흘러갔다. 예린은 안정적인 사업으로 식료품점을 다시 설립했다. 그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속삭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손님을 맞이하고 주변에서 친구를 사귀고 있습니다. 복권 판매부터 복권 주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금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하다는 것이다. 석진은 회사를 유지하지만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때때로 그는 여전히 부모님의 방문을 환영하고 친밀한 식사를 준비하고 과거 가난했을 때처럼 웃습니다. 어느 날 예린은 가게에 앉아 문득 처음 이혼했을 때의 과거가 떠올라 비처럼 눈물을 흘리며 신청서를 들고 있었다. 그 당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복권을 팔면서 그녀는 쫓겨나고 멸시당하고 강탈당하는 등의 괴로움을 충분히 겪었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삶을 직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한때 마음의 상처를 주었던 인물이 이제는 그녀를 희생하고 지켜주려는 인물인 석진을 다시 만나게 하셨습니다. 인생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서로를 잃고 나서 서로의 가치를 이해합니다. 그녀는 웃으며 중얼거렸다. 그날 밤 늦게 돌아온 석진은 예린이 낡은 셔츠를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아내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중년들을 위한 다음과 같은 말을 기억한다. 행복은 시끄러울 필요가 없다. 매일 아침 서로 만나서 서로의 평화를 기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는 앞으로 걸어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며 그에게 평화로운 표정을 지었다. 화려한 맨션도 슈퍼카도 아닌 따뜻한 아파트입니다.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심장이 일제히 뛰고 있었다. 그것이 그가 바라는 정점이다. 누군가가 이 모든 사건 이후에 배운 교훈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석진은 먼저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고 야망을 행복으로 바꾸지 말라고 답했다. 둘째, 운명이 지속되는 한 우리는 우정이 남아있는 한 반드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셋째, 실수를 했다면 과감히 고치고 자존심 때문에 친절함을 가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결국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영혼의 조화입니다. 예린은 천천히 사랑하는 사람을 챙기세요.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후회할 시간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철학이지만 깊이 이해하려면 고통을 겪어야 한다. 결국 폭풍은 모두 사라지고 훈훈한 결론만 남았다. 억만장자는 복권을 파는 전철을 만나 깜짝 놀랐다. 그 결론은 온 가족, 아니 오히려 그들을 아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면서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관용의 의미 있는 재탄생을 목격했습니다. 삶은 사람들을 가혹한 나락으로 몰아넣을 수 있지만 사랑이 있는 한 사람들은 다시 서로를 찾고 상처를 치유할 것입니다. 중년의 명언처럼 관계가 있으면 어울리고 관계가 없으면 사라진다. 우리가 운명이라면 산과 강이 갈라져도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교훈은 돈과 명예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자만심이 생기고 가족의 핵심 가치를 망각하게 만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상에 섰는데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것이 가장 큰 실패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훨씬 더 단순하고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받는 따뜻한 집, 뜨거운 국물 한 그릇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곳, 상처를 달래줄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서로가 그리워지면 용기를 갖고 실수를 인정하고 과거가 돌아오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마음이 아프다면 주저하지 말고 두 팔을 벌려보세요. 어쩌면 석진과 예린이 고난 끝에 다시 행복을 찾았듯 기묘한 재회가 잃어버린 두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을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 당시 온 가족, 아니 오히려 그들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과 관용의 의미 있는 재탄생을 목격했기 때문에 놀랐지만 또한 행복했습니다.